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어요. 성장 스토리를 담았는데, 안녕하세요, 조메얼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밤 늦게 하는 거라 옆집에서 이제 이렇게 벽에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막 이렇게 얘가 떠는 게 밖에서 쿵쿵쿵쿵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안 만나려고 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크핀이 좀 잃어버려가지고 머리핀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어색해요. 저 여기에 머리핀을 꽂으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미국에서 가장 좀 유행하고 있는 음식 같은 경우, 미국 스타벅스에는 오트밀을 팔고 있다. 스무디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주스만 하잖아요. 건강 기호식품을 넣어서 먹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건강 주스가 나왔을 때 미국은 이미 스무디 문화가 90%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컨셉은 미국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르죠. 근데 뭐가 빠르냐면은 이제 대만이나 홍콩이나 일본 이렇게 디저트들이 좀 유행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는 시장에서 할 때는 이제 미국을 먼저 큰 컨셉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권에서 대만, 홍콩,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브랜드명, 로고, 뭐 컨셉 이런 걸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봅니다. 고객이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딱 연상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 하면 돌체라떼, 그죠? 그리고 맘스터치 하면은 싸이버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이키 하면 포스, 조단 이런 것처럼. 근데 저희 브랜드를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객들한테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전문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 매장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릭 요거트 전문점이라는 카피가 앞에 붙고, 그리고 브랜드 명이 나올 건데요. 그 브랜드 명도 저번 시간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난 이거 잘해, 그래서 그릭 요거트 왕, 그릭 요거트 킹, 그릭 킹 이런 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를 쓸 것인지를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세상에는 다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릭 요거트 뭐 쇼, 그릭 요거트 킹 뭐 이런 거 쓰면은 더 잘하는 데가 막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제가 좀 위축돼요, 나중에. 네, 제가 긴장되면 손을 좀 떠는데 이렇게 되네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브랜드명을 좀 짓고 카테고리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커피, 주스, 샐러드, 뭐 요거트, 샌드위치, 토스트를 다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냥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메얼이라는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고객들은 조메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분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시겠죠.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조메얼 치면은, 그러면 그릭 요거트를 팔고 있구나, 샐러드를 팔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팔고 있구나 라는 걸 정보를 접하게 돼요. 이제 1차적인 접근인데, 내 브랜드와 뭘 좀 잘하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연상해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마케팅 홍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핀터레스트, 구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브랜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되게 키포인트니까 이 머리핀으로 적으세요. 네, 메모.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오픈 시간이었어요.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근데 제가 거의 풀타임을 6개월, 8개월 정도까지는 제가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매일매일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오피스 건물이었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문을 열어야 됐고요. 마음대로 뭐 클로징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매장, 저 매장, 두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극도로 피곤에 시달리고, 정말 악몽은 아니죠.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놓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메모입니다. 메뉴를 새롭게 만들거나 어느 상황이 됐을 때 매일매일 사진으로, 매 순간순간 사진으로 많이 남기려고 했었어요. 그 사진을 남기고 그 아래 메모에다가 이제 한 글자씩 쓰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에 사진을 넣고 메모를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릭 요거트 플레인이 있으면 딱 찍고 플레인 안에다가 몇 월 며칠 뭐 꾸덕꾸덕 어느 정도 뭐 몇 도 발효했고 뭐 이런 거 간단한 이제 메모들 있죠. 그것들을 쌓았어요. 쭉쭉.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그때 있었던 포인트들 다 적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되게 메모를 잘 적거든요. 특히 알림 기능 같은 거는 정말 이제 안 까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런 스토리를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어요. 성장 스토리를 담았는데 제가 이제 알바로 시작해서 점차 배워서 이제 메뉴를 기획하고 뭐를 하고 이제 사장이 됐고 매장을 더 내고 이런 스토리를 쫙 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이었죠.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으니까 기획을 스토리보다 짰었으니까. 근데 그만큼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2016년에 뭐 그런 계정이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인이었다가 퇴사를 하고 카페를 하시는 이제 그런 성장기가 담긴 이미지라는 인스타그램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호응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그거를 보고 응원도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느낀 한계 뭐냐면 그릭 요거트 맛집이라고 검색하면은 위에가 인기 있는 좋아요 많이 올리고 많이 계정들이 막 도달됐을 때 오는 그런 피드가 첫 번째 깔리고 그 아래 뜬 최신으로 깔리는데 뭐 어디 놀러 가서 보셨을 때 아실 거잖아요. 어디 맛집 치면 인스타그램 보면은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진부하지만 네이버를 찾거든요. 맞지 않나요? 지금 유튜브에 찾는 분도 계시지만 네이버로 검색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카페를 시작한다면 지금 저는 오늘부터 혹은 오픈 날부터 블로그에 일기와 메모와 메뉴와 나의 이야기를 적을 거예요. 물론 해시태그의 그 키워드에다가 내 브랜드, 연관되는 연관 키워드를 적어요. 그때는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 뭐 막 좋아요가 많아지고 팔로워가 막 엄청 늘고 근데 지금은 제 팔로워가 많이 떠났어요. 안 한 지 한 3년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후회가 되는 게 블로그를 왜 그 당시 안 했을까예요. 이게 플랫폼이라는 마케팅이나 디지털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진보를 해요. 뭐 1세대가 뭐 SNS에서 I love school, 싸이월드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제페토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이제 바뀔 거거든요. 메타버스도 막 나온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게 이제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서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해보니까 저도 간단하게 2021년 3월부터 한 2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막 300명, 500명, 막 700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 상위에 노출되는 거를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데 SEO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걸리는 거예요. 조명을 치니까 쫙쫙 걸리고 막 로로아빠 제가 이제 전 필명이 로로아빠였어요. 로로아빠 그냥 빡빡 그리고 그릭 요거트 창호 치면은 막 제 스토리가 막 쫙 도배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랑 같이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저는 100%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로그를 시작하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를 할 때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뭐 활용을 하실 때 뭐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올리면 쉽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블로그는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한 30-40분 정도를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뭐 영상 조금, 내 얘기, 그리고 대신에 해시태그에는 내 뭐 상호, 브랜드명, 뭐 카페, 뭐 어디 동네면은 뭐 안양 카페, 수원 카페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저번에 블랙 키위라고 알려드렸죠. 키워드 검색하는 양인데 거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해시태그랑 좀 전략적으로 묶어야 될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안 한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만 이제 주구장창 했었으니까. 근데 카페를 접고 나니까 남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는 거의 막 한 70%가 떠나버리고요. 80% 떠나버렸고 사진인데 그 사진도 좀 아쉬운 거예요. 그때 사진을 담았을 때 오는 그런 짤막한 문구들 말고 내가 길게 나의 이제 감정을 조금 10줄 이상을 담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들을 사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글로 남겼으면 어떻겠을까? 짤막짤막한 메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블로그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다음에 브런치라고 있죠. 작가분들이 많이 하시고 블로그보다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아나요? 이제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를 사용해서 많이 이제 검색량을 걸리게 하고 다음이죠. 브런치에서 막 이제 블로그처럼 이제 기고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음에는 구글에 연계해서 이제 구글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글링에도 네이버가 있지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는 브런치에 있는 것들도 구글에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경험 삼아 블로그와 이제 브런치를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하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린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카페를 운영해서 넘어와서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바이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객 한 명 한 명이 바이럴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제가 10군데 중에 한 8군데, 9군데 정도 가보면은 친절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저를 좀 관심 받고 있다, 나를 좀 내가 어떤 고객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쭉 뿌려도 그걸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하루에 한 250테이블 정도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방문율이 한 96%에서 97%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도도 포인트라는 포인트 적립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포인트 적립하는 제도, 시스템. 근데 제 방문율이 거의 뭐 97%면 뭐 계속 온다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계속 오시는 거. 근데 거의 고객들의 얼굴을 저는 250테이블이면 한 달이면 몇 테이블일까요? 뭐 많은 분들이 중복의 모수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정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저는 거의 뭐 99.9%는 다 외웠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야 되고 저희 매장에 제 브랜드를 찾아가시는 분들의 취향과 성향과 기호와 첫 주문과 그분이 어떻게 그걸 먹었으며 음료는 얼만큼 남겼고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떠한지, 예를 들면 그릭 요거트다 그러면 꿀을 넣는지 안 넣는지, 또 어떤 요거트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됐어요. 저는 가장 큰 먼저는 뭐 브랜드명 로고, 뭐 인테리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객을 하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말투, 표정,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제스처, 서비스, 이런 자그마한 디테일이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진짜 지금 엄청 손가락 보면 엄청 좀 너무 떨려가지고 그릭 요거트가 뭐 장이랑 위장 뭐 이런 데 좋다고는 알려졌는데 그게 막 학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어느 분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저 여기 요거트 먹고 임신했잖아요. 그러더니 네? 임신? 요거트를?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의사랑 막 얘기하다가 임신이 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되게 긴 시간 동안 안 돼가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저희 집에서 요거트를 먹고 나서 뭔가 뭐 활성화가 됐는지 뭐 의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효과인 것 같아서 이제 임신을 해내게 됐다라는 고객이 계셨어요. 너무 저는 그때 엉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가 감사하고 뭐가 막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막 감사하다고 막 해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도 매일같이 오시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다 데리고 오시고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랜드는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바뀔 겁니다. 적게, 인사, 태도, 되게 사소한 거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은 50명이 70명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2016년의 매출보다 2019년 매장을 정리했을 때 2019년 말에 매장이 매출이 165%가 상승이 됐어요. 뭐 거의 연마다 얼마가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DM으로 언제 새로운 데 오픈하실 거예요? 언제 저희 동네에 차려주세요. 온라인 배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택배하시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기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큰 무기가 돼서 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랑요? 저랑 싸울 건 아니잖아요.